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모형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을 모시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현황과 미래형 자동차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광주광역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요. 네. 올해가 전라도 정도 천년이라는 글들을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천년 역사를 지닌 전라도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현 주소를 좀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이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런데 전라도가 고려 현종 때 이후로 이제 금년이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라도를 이야기할 때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무 호남이면 시무 국가라. 만약에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가 있었겠느냐. 이 충무님께서 임진왜란때 하셨던 말씀이죠. 임진왜란 정유련 때의 의병, 또 동학 의병, 아울러서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의 광주 학생 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까지 늘 의향의 역사를 갖고 있던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과거의 역사는 그렇지만은 또 지금의 시점에서 그 가치를 잘 재조명해보고 특별히 지금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이제 전라도가 새로운 천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또 다짐을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특별히 올해는 전라도 방문의 해입니다. 많은 분들 오시면 전라도 맛과 멋과 흥을 많이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천년의 저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광주광역시 미래 비전은 또 어떻게 그려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미래 비전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마 전쟁 없는 평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일자리일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한 사람의 자존 또 한 가정의 행복 또 지역의 미래라고 생각될 때 일자리가 가장 문제인데요. 문제는 일자리가 생기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되게 대기업들이 지금 노사 문제와 임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새로운 이제 아이템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그리고 한국전력이 광주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아시아문화 전당이 국립이 광주에 있는데 또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와 함께 가상현실, 증감현실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문화 컨텐츠 융합 산업 그래서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전기 그리고 문화 이 3대 밸류로서 준비를 해가고 있고 내년엔 이미 이제 기획비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1년에 1,000억씩 10년 동안 1조 원이 투자되는 인공지능 창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많은 현안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얘기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어떤 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광주 그러면 대부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의에 의한 자랑스러운 저항에 있는 정의로운 민주화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만큼 지역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문제는 일자리는 적정 노동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근, 특근, 휴일 근무를 줄이면서 임금도 줄여가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기업은 적정 임금으로 해서 우수한 인력을 얻고 또 노동자들은 적정 임금을 통한 안정된 그런 일자리를 얻는 그래서 그 일과 더불어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우러 원화청 관계 개선과 또 노사가 공동 책임 경영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일이죠. 지금 화면 뒤에도 이렇게 아까 잠깐 쓰셨습니다만 광주에서는 가장 문제인 노사 문제들을 사회적 대통합의 관점에서 이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주요 사업장이 광주형 일자리에 함께 참여를 하는 네. 그런 대결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봉 3천에서 4천만 원 넘지 않는 네. 그런 정도 임금 구조 속에서 네. 행복주택 같은 걸 통한 주거복지 그리고 아이들의 아동들에 대한 네네네. 그런 복지 아울러서 교육 문제, 공공보육을 통한 이런 일을 통한다면은 3천에서 4천을 받더라도 4천에서 5천 정도 생활을 받는 네네네.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그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지자체로서 할 역할들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광주형 일자리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려면 빚그린 산단 얘기를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빚그린 산단에서 어떤 산업들을 앞으로 가게 되는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것 광주 중에서 외곽에 있는데요. 123만 평에 저희들 광주는 이미 3,030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로서 광주가 지금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30억 원 예산을 갖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벌리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일과 자동차와 더불어서 최근에 매드라인이라는 미국에 있는 글로벌 의료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이 지난달에 광주에 3억 불, 그러니까 3,200억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새로운 일자리 350개를 만드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의료 기업이 함께 오므로 해서 아울러서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조일용 자동차도 지금 여러 가지 인증 작업에 있고요. 네. 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뛰어넘어서 지금 국내 주요 자동차 회사들에게 네. 이미 저희들이 투자 네. 설명회를 가졌고 지금 투자 로드쇼가 끝나간 상황입니다. 투자 로드쇼가 투자 유치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 유치 설명회는 지난 2월 7일에 다른 저희들이 건가요? 인터컨티넨탈에서 5개 주요 카 메이커와 100여 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초청해서 투자 설명을 했고요. 300억 이상 그리고 500억 이상 그리고 상시 고용 300명 이상이 되면 투자 금액의 제가 10% 이상을 함께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투자의 로드쇼는 현대차, 기아차, 삼성, 쌍용 이렇게 각 자동차 카메이커를 찾아다니면서 경영진과 또 노조를 만나서 저희들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의 투자 조건들을 설명하는 로드쇼를 마쳤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전력이 광주 그리고 나주죠. 여기에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밸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광주 전남은 함께 공동 혁신도시를 나주 인근의 빛가람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KDN, 한전 KPS 전력거래소 전부 많은 그런 기관들이 16개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2022년까지 500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이쪽에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광주와 나주 중간지점 대촌동이라는 곳에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50만 평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전기연구원 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효성전기, LS한전을 비롯한 76개 기업이 이미 이제 MOU를 했었고요. 특별히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광주에 고압 직류 송전 장치를 비롯한 산업용 반도체 일에 지금 투자를 결정해서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해 11월에 에너지 관련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국가가 이제 탈핵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데 있어서 발전과 송전을 뛰어넘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이 네. 이제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만 하더라도 네. 전구 회사 그리고 가스터빈 회사를 다 팔았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중전기하고 항공하고 헬스 사업에 그렇죠. 뛰어들고 아마존도 지금 이제 택배와 헬스 사업에 뛰어드는 이렇게 굴제 글로벌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4년 반 전에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 독일 쪽에서 인더스트리 4.0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맞고 그렇죠. 있어서 네. 사실은 정치 체제의 변화일 때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네네네. 산업 구조 변화할 때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혁명에는 적응하거나 순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대가 되겠죠. 정치나 네. 산업.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은 광주와 호남을 비껴갔지만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자동차는 지금 세계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네. 4년 뒤인 2022년부터는 이미 벤츠 볼보는 전기차만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네, 그랬죠. 7년 된 네. 2025년부터는 뭐 독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거의 중국. 그리고 2030년에는 네네. 인도까지도 신차 등록은 전기차만 받는 그런 네. 변화 시기와 같고 그래서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30년이면 전기차 300만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해서 광주는 그런 전기차 선도 도시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크로스 사업이면 3,030억 원이 투자가 돼 있고요. 네. 여러 카메이커들에게 저희들이 투자 요건을 좀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울러서 인공지능 창업단지를 광주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GIST라는 매우 훌륭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앞으로 창업단지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한전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비롯한 새로운 네. 문화 콘텐츠, 그래서 자동차, 전기, 문화, 이 네, 3대 밸리로서 실리콘밸리 같이 이제 4차 산업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네, 열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평창 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러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2019년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200개국 넘는 나라에서 15,000명 정도 이렇게 함께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단일 아마 스포츠 종목으로서는 월드컵 다음에 가장 큰 경기가 되겠는데요. 저희들 구호가 다이브 인투 광주, 다이브 인투 피스. 광주 물결 속으로, 네. 평화 물결 속으로.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았듯이 스포츠는 스포츠 이상의 특히 이 분단과 대립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평창의 이 평화의 참 눈길이 네. 이제 바닷길, 물길로 닿아서 이제 남과 북의 어떤 평화, 연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대회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평창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못지않게 10억 명의 네. TV에 노출이 되는 그런 큰 대회입니다. 큰 대회죠. 네,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준비해서 잘 치르시기 네, 저희들이 바라겠고요. 2015년에 하계 유니버시티 대회를 치렀던 경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때 네. 저희들이 거의 2천억 예산을 아껴서 네, 아주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장님의 그 인생 스토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불안합니다. 질문을 좀 준비하면서 봤는데, 저도 이런 이력이 계셨구나 싶어가지고 네. 안과 의사를 하셨고요. 네. 또 시민사회 운동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행정직에 이제 선출직으로 해서 이제 뛰어드셨는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남다른 경력이라서 궁금하거든요. 거기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이제 광주에서 태어나서 군 생활할 때 전방 2년 빼고는 거의 네. 광주 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광주의 역사가 좀 흐름이 있죠.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뭐 학생 시절부터 독서회부터 시작해서 뭐 학생운동 또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제 8.7 이후에는 여러 분야의 네. 뭐 환경 또 청소년 또 남과 북이 우리 민족 서로 돕기 또 뭐 아시아 인권연의 이사회도 인권운동 여러 가지 운동 그런 시민운동 현장에서 네. 일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본업은 안과 의사를 40년 동안 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원래 꿈은 북쪽에 가서 이렇게 오래 개안 수술을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네. 광주를 조금 아파하다가 네, 네. 당당한 역사의 도시인데 네, 네. 광주 후손들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광주 일자리라는 것도 광주의 올해 공동체의 가치를 믿고 시작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행정의 길을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들어와서 제가 광주에서 최초로 네. 859명을 비정규직으로 정규직화 1년 만에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외된 사람과 약자를 이렇게 챙길 수 있고 우리 미래 청년들의 아픔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네네네. 행정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중간중간에 보면 그 일자리에 대한 만들어내야 된다에 대한 책임감도 상당히 강하신 것 같고요. 절박하죠. 절박하신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안 그래도 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워낙 그 고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시장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첫째는 정말 기죽지 마. 기죽지 마라. 네, 네네. 기죽지 말고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는데 그 일들을 이제 저희들 기성세대들을 만들어줘야 될 일이죠. 그래서 네. 저는 광주광역시청은 민선님께 들어와서 청년 담당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청년 정책과인데요. 정부 기구에도 사실은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청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청년들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같이 하고 무엇이 가장 급하게 원하는지를 네네네.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공의 일자리에서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대통령상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름에서 청년 드림 사업입니다. 드림 사업이요? 그래서 네. 뭐 드린다, 꿈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 5일 25시간 일을 하면은 4개월 정도 일하면은 한 4,500만 원 정도의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네. 브릿지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길을 갔는데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이게 이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31%가 네. 현장에서 바로 취업이 됐어요. 아, 그래서 금년에 제가 400명 그런 케이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청년 드림 사업 그리고 사실은 청년 대학생들이 부채가 굉장히 꽤 많습니다. 네네.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 보면. 그래서 청년 드림은행 그리고 청년 주거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세트로 해서 네. 결국 우리 청년들이 당사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미래이고 네. 청년들이 사실은 칸가루족이 안 될 때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들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와 일자리는 청년의 양면이어서 네네. 대통령께서 지금도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지금 거의 국난 수준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전쟁 없는 평화와 이 일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 없어서 광주에서도 그런 모델들을 네. 현장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네. 그리고 또 에너지 산업단지 네. 거기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갖고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 신산업에 가면 76개 기업 5,000개 정도 일자리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와 자동차 메이커 이 경우는 15,000개 정도 일자리를 좀 저희들이
거의 구체적으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사이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잘 살리는 일들, 그렇죠. 엠코 코리아도 저희들이 350명 이번에 새롭게 또 뽑았고요. 네네. 또 후반기에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네. 콜센터도 이번에 하나카드 콜센터 280명 일자리를 만들고 또 김치 냉장고로 유명한 대위니아가 또 광주로 저희들이 350명이 본사까지 옮겨왔고 네. 이번에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해서 네네네.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해서 뭐 있는 우리 집토끼분들이 건강에 클수록 하고 그렇죠. 또 새로운 기회 이제 광주가 가지고 있는 노사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통해서 네. 기업하기 좋고 그렇죠.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이 바로 청년 문제를 푸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길에 성큼성큼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주면 기업들이야 일자리를 열심히 창출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꿈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이 시대의 저희들의 꿈들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전쟁 없는 평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크게 꿈일 거고요. 특별히 광주는 그동안 소외와 한해 땅 또는 차별의 지역이었었는데 이 4차 산업 시기에 맞춰서 당당한 역사만큼 그런 넉넉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저의 꿈입니다. 아마 광주가 아파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도 더욱 넉넉해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미래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가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